자, 제3파트 상근에서 배전과학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로 1, 2, 3 해갖고 3개의 섹션으로 나눠지고, 첫째 섹션이 배전계통의 계통 구성 방식에서 이게 서브 섹션에서 배전 계획에 관련된 거 복잡되고, 배전 방식이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로의 배전 선로의 전기 특성. 이게 이제 전기적 회로하고 이제 이 기초 이론까지 아주 간단한 거죠.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전자기관의 전기 회로 과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위주로 막 그 정도 선에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전 전압, 전압이 복잡해 이렇게 직류, 고유, 그 다음에 KEC에서 나온 전압 어쩌고 그런 문제, 그럼 손실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부하 손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손실 개수가 어떻다, 전체적인 부하율이 어떻다, 그런 문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로 기기, 배전선로 기기와 수용과 내부 기기. 수용과 내부 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건축 전기에 관련된 것도 실제적으로 발송 배전 기술사가 실제 가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하기는 좀 곤란해서 놓았던 거 위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관련된 늦은 차단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서 선로 품질 보호입니다. 그리고 배전 품질이 배전 품질은 뻔하죠. 고저파, 폴리카, 그런 이야기죠, 그죠? 순시 전압 강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배전선로 보호라는 것은 리코르자, 세큐라이즈, 이렇게, 파워, 비즈링 걸 통해 하는 그런 보호가 관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진단을 어떻게 하면, 군의 부하에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 최근의 문제가, 그죠? 이 정도 선에서만 하면 될 거예요. 전력계통 문제가 조금 이게 차원이 높은 반면에 배전과학에 관련된 문제랑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이게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 유사한 문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한 매매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한 것에 대한 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A3 용지에다가 조그만 A4 용지 말고 A3 용지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을 그려야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벽 같은 데다가 전체 그 맵 해봤자 각 과목이 5개 청 과목이니까 그거 톡톡톡톡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공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갖고 스마트폰 찍어갖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걸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 숲을 봐야, 나무를 보죠, 그죠? 나무에 또 잎사귀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무를 모르면, 전체 숲을 모르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우 필요한 양이죠. 자, 봅시다. 자, 전체에서, 섹션에서 3-1의 배전, 계통 구성 방식, 배전 계획과 관련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이다, 의사결정이다, 그에 대한 목적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냐, 중장기 배전 계획,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도대체 책에 있는 내용, 기존적인 책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이상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이제 한전, 어차피 이제 한전 자료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전에서 이게 배전에 대한 실무 교육 교재 이제 그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넣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책을 기존에 있는 여러 책에 있는 내용을 포집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죠, 그죠? 보십시오, 1번하고 2번 문제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지지구리하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갖다 살짝 짧게 해가지고 이것이 10등짜리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지. 살짝 목적하고 이걸 절차니까 절차만 살짝 또 이렇게 내요, 그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 문제 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상에 대해서 배전계에서 수용 전력이라는 데 이렇게 적정 용량 고려상에서 그 다음 위치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배전 설계 기준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전계통의 설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수용이 그죠? 아주 과거 문제입니다. 제가 6건짜리에서 쭉 다 살펴봤다. 이거 괜찮다 싶어서 이런 문제에 넣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장기 배전기 절차, 그죠? 행거, 그죠? 또 그죠? 절차, 행거 한 번 더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전 전력 규모, 전력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에서 운영하기 위한 투자, 기술 개발 투자 평가 항목, 국외 주요 항목 지표를 말해봐라. 경제 개념을 갖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브 섹션에서 배전 방식에서 여러 가지 뭐 고압이냐, 저압이냐 그 구성 방식과 특성에 각각 설명하라. 종합적인 문제죠.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올시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이게 나왔어요. 스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죠. 스포트 네트워크 이 문제는 그대로 해가지고 건축 전개에서 그냥 그대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안 노더만은 한 5년 전까지 잘 안 노더만은 또 최근에 또 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문제 중에서 처음에 이제 22,000 삼상 4선시 다중의 접지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주 고전적으로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더 툭 튀어나왔어요. 6건짜리 안에서 6건이라는 걸 제가 이제 여사마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발간한 6건짜리 그 안에서 이게 또 나왔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중성선 제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거의 유사한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상전압에 대한 이야기, 이게 중성선 나선시 이게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한전에서 저도 이제 이 피해를 많이 보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성선이 단선했을 때 PC방이 왕창 그 가전압 들어가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씩 물려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잡았어요. 그때 이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다 해본 사람들은 이거 뜨끔하기 때문에 중성선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예비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이제 이 한전 특히 이제 삼상 380에서 전주가 3개 있잖아요, 그죠? COS 있고 이렇게 LP에서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기를 통해 갖고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N선 가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중성선까지 4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약해가지고 이 가늘어가지고 큰 전류에 못 견뎌가지고 끊어지면 이제 골 잡아. 이게 이제 부하가 이제 PC방입니다. 이게 이제 몽땅 PC가 다 탈 수 있어요. 소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해 보상금이 막 무지하게 큽니다. 막 5천만 원 갇혀야 되는 것도 있죠. 막 골치 아파요. 그래갖고 막 아주 혼이 난 적이 한 2-3번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실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배전계통의 다음 설명하고 연계에 대한. 연계한 것은 이 문제가 자세히 보면 연계 분할이 있고, 연계가 있고, 연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분할, 3연계가 또 뭐냐라고 134회, 10회 뒤에 나왔네요. 그죠? 21년 나왔을 때 4년도, 4년마다 4년에 3년 뒤에 살짝 또 나왔네. 그걸 또 10층짜리 나왔네.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대용량 배전 방식, 그죠? 이렇게. 그 적용 기준. 처음에 이제 이 97년, 99년도부터인가? 그때 이제 영등포에, 있을 때도 그때 한번 그런 된 문제입니다. 영등포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전선이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 OC 전선에 160석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용량 배전 방식인가 그걸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다 하면서 이렇게 오시전선 240을 썼어요. 그래서 가공선로에서는 240스퀘어가 대용량 배전 방식에 2만짜리로 간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태양광 같은 데 많이 써먹었죠. 그죠? 태양광이니까 꽉 차니까 이제 전력구에 그 케이블을 갖다가 아이고 골치 아프다. 325 대신에 뭐 400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600을 쓰기도 하고, 그죠? 케이블 뭐 한전에 대용량 크게 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AC에서 600 쓰기야, 그죠? 쓰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 할 때, 크로즈 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프렌즈, 뭐 이렇게. 이거 이제 영어, 그죠? 영어를 쓰는 거죠. 요런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이제, 이게 나온 지 꽤 됐죠, 그죠? 이런 거 살짝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제, 면접시험에 물어보겠지, 이런 거죠, 면접시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배전선로에 전기 특성 해갖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 섞으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전기해 나오고 전자기학, 특히 이제 전자기학은 이게 발전의 설명이 돼서 전기해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막, 그거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기 막 그럴 필요 없고, 기출론 문제에서 전기해를 문제가 아니니까 아주 단순한, 것에 대한 정전계 뭐 이런 거. 맥스웰 방정식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하고 이거는 발전의 농을 한 번 더 강조하죠. 그걸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죠? 실제 전도 변이 전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합성작 이런 거는 뭐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놓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중첩의 원리를 뭐 이리 통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밀만은 뭐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원리를 논술하는 기법도 알아라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그냥 대충 넘기세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점수를 따라서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막 일회성의 대응이 있습니다만 또 모르죠. 한 문제 슬쩍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조건 이것도 옛날에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임피던스의 Y 뭐 이렇게 불평이 났을 때에 중성이 접지될 때, ZN이 있을 때, 또 비접지일 경우에 각각에 대한 선전류 과하라, 뭐 일반적인 얘기죠. 뭐 일반적인 Y 선전류, 뭐 상전류, 뭐 성간전화, 뭐 그 다음에 상전화, 뭐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막상 너무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죠? 한번 풀어봐야 돼요. 한번 풀어보면 기억이 거의 다 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 전류를 통해서 단상 전력을 측정, 단상 전력에 삼상 전력을 측정하려면 되지. 이렇게 3전류급을 통해서 3전류계법으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세계 전류니까 전류계 암메타 세 개 가지고 나와서니까 그거다 그러면 삼상 붙으면은 삼상 붙으면 3개 아닙니까? 그러면 9개 암메타로 가지고 암메타로 가지고 삼상 전력을 측정하면 되지 뭐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뭐 이거 3전류계법 이게 또 그대로 또 24년도에 산업안지수사에 막 그냥 그대로 나와서 100% 그대로 나왔어. 그걸 뭐 많이 느꼈습니다. 24년도 그 양반이 들어가서 이 양반이 또 들어가고 저 24년도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렬공기, 직렬공기 이거 아주 기본 상식이죠. 그 다음에 직렬공기, 병렬공기 RNC에서 이거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LC의 회로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가도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미분 방정식 풀어봐라. 그 다음에 뭐 지수꼴로 제거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RL에서 이런 가도현상에 대한 해를 물어봤다. 가도현상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서브 섹션에서 배전 전압과 전력 손실에서 KC에서 정한 내용이 그죠? 전압을 어떻게 하지? 먼저 녹색을 하고 항록색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전압 강화 구분, 전압 강에서 아예
옛날하고 다르게 냈어요. 그죠? 3568 냈죠. 그죠? 전압가의 직류 배전에 대한 수식을, 뭐 똑같은 문제죠. 그죠? 이 문제. 직류. 여기서 직류와 교류 배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직류에서 또 나죠. 그죠? 유사한 문제. 그죠? 거의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 이 문제 또 어디 나왔느냐?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게 전기 안전기사에 134회 이것이 그냥 그대로도 나왔어. 그냥 그대로. 100% 그대로.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전기안전 쪽에 막 감리라든지 안전 관련만 시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압 강할 전압 변동률, 그죠? 배전술래. 여기서도 직류는 빼버리고, 그죠? 요것만 살짝 또 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답은 쭉 다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자기 것을 한번 써보고 또 설명 듣고 또 내용 같은 내용 이거 유사한 90% 유사하더라도 설명 듣고 써보고 이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체득을 한다, 암기가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죠. 입술이라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에 대한 증명을 하라. 이런 거죠. 몇 개 이제 수식 갖고 설명한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유도하라. 임피던스가 퍼센트야. 그죠? 강화. 그 유사하죠. 그죠? 요때 이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오고, R분의 X가 7일 때에, 전압 변동률 구해봐라. 넣고 하고 간단하게 수식, 설명하고, 수치 계산이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식보면 대부분 알아요. 아는데 이제 막상 대충 한번 써봐야 돼. 그 기억을 딱 갖고 있다가 휙 보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또 갑자기 넣으면 또 헤맬 수 있죠. 그죠? 한번 딱 기록하고 있고 휙휙 보면 그냥 금방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죠? 심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을 줘가지고 환산 등가 최대 전압 변동률 퍼센트 같음을 증명하라는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 임피던스 100MV 기준 해갖고, 그는 단순하게 퍼센트 임피던스 내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배전 선로에 대한 전압 강화율, 그죠? 똑같죠. 그죠? 전압, 아까 전에 이런 문제를, 그죠? 이런 문제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짝 막아서, 그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풀어놨어요. 한번 더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단상이 이선식 배전설레 말단의 단위를 보아할 때 등가를 어떻게 하느냐? 단상이 이선식으로,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전압 강화율하고 유도해봐라. 생각보다 이런 문제 못 잡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죠. 단거리 송전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복잡해. 어떤 이 지점에서 O형에서 이렇게 A 지점까지 얼마 주고 여기 B 지점까지 얼마 주고 여기 2분의 1 L, 2분의 1 L 랭스 해갖고 여기 뭐 부하가 얼마고 부하가 얼마 이렇게 했을 때에 다음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압 강화를 구하라 뭐 그런 문제겠죠. 그죠? 이건 사실은 수식은 간단한데 어떻게 적용하는 그 기법만 알면 오히려 이런 거 쉽죠. 그죠? 전압가의 배전선로에서 전압가, 배전선로입니다, 이게. 전압가를 여러 가지 배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전 배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전기계통이 배웠습니다. 요 같은 배전선로에서, 이렇게 배전계통에 조정하는 방법. 그죠? 뭐, LDC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조의 전봇대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압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SVR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에서 LDC, 배전 전압을 계통 조정한, 그 다음에 이제 또 SVR은 이제 이렇게 전조에다 하는 거, 전조, 그죠? 이거 잘못 조정해갖고, 보수 점검하다가 그냥 옛날에 한번 몇천만 원 이렇게 날려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3년식 하고 삼성 4년식, 그죠? 전 중량 갖고 이게 3, 4지 때 동의를 했을 때에 손실비가 어떠냐 이런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그죠? 뭐 9분의 4. 이게 단순한 거 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수식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요구를 하니까. 40분 마찬가지, 48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49번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5분 만에 10점 준다면 그죠? 순간전압 10점 준다면은 뭐 5분 만에 풀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감 대책, 일 손실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손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관리산 손실 어떻게 하느냐, 손실. 후진국에 가서 손실이 중간에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하는 손실이 많겠죠. 비계상 손실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손실 경감 대책에서, 그죠? 경감 대책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바이올 잡고 손실계수, H라는 놈하고, 바이올 라지 F하고 손실계수 라지 H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손실계 똑같은 말이죠. 분산, 이게 뭐지? 똑같은 건가? 이게 뭐죠? V하율이 F죠, 그죠? 그죠? 손실계수가 뭐랬겠죠? 라지 H, 그죠? 분산 손실계수, 그죠? 제가 쇼를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록을 할 때에 잠깐의 실수가 완전히 점수가 깎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스몰레이지다 마찬가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55번, 그죠? 이 나왔죠, 그죠? 분산 손실. 또 분산 손실 F단 말이에요. 요거는 보아율, 그죠? 라지 F죠, 그죠? 요런 거, 그죠? 보아율, 그죠? 요런 거. 손실계수. 요거 나왔네요, 그죠? 여기 55번 하면 결국 이제 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6분은 수행과 내부 기기의 여러 가지, 그죠? ATS, 그죠? 그때 중선생님 개방 상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ALTS, 예를 들어 육사 같은 데 ALTS 있죠, 그죠? 그런 거죠. 국가 주요 시설, 그죠? 또는 저기 뭡니까 하나에 있는 육산 빌딩 ALTS 있죠, 그죠? ALTS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그죠? 종류라든지 뭐 최고 허용 온도라든지 강률 포함해서 국내 적용하는. 예, 제가 이제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이만합니다. 이렇게 A상, B상, C상이 당연히 그죠? 같이 달리겠죠. 중간에 또 강도 달리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신안이라든지 욕지 같은데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역률에 관련된 계산은 아주 단순하죠. 이런 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럼 ATS하고 CTS 이 문제가 이게 도대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여러 번 나와서 이게 발송되서 한 두 번 나왔을 거예요. 전기 안전에서 한 번, 응용에서 한 번, 건축 전기에서 한 두 번, 뭐 계속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뭐 EMA 이거 건축 전기에 가끔 나오죠, 그죠? 그 다음 60이 뭐죠? 이게 71이네. 정력의 유무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각각 설명하시오. 만약 이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선의 종류 다음에 설명하시오. 1. 지선의 종류가 뭐냐? 1. 장르 유무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적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내겠지. 이게 실제로 낸 거예요. 이게 24년도에 최근에 134회에 그냥 그대로 그 문제 나왔어. 그냥 이제 쉽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정확히 깨뜨리고 있으면은 문제를 조합하느냐, 1, 2, 3으로 나누느냐, 그 기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63번, 뭐 이렇게 제압조례 교통접지방이 뭐 TNS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교통접지방이 구분해라. 이것도 너무 많은데 그 한 문제만 좀 하세요. 63번. 그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TN, CS를 어떻게 하느냐. 64번. 그 다음에 전기 안전은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이제 발송대전에서 거론하는 안전 뭐 정전 작업에 이 문제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감리 같은 거 할 때. 이 바이패스 공법이라는데 무정점 공법이 이거죠. 가끔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전에 관련된 인치 한계, 누전 차단계에 대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죠? 품질, 3섹션에서 품질 관련 보호에서 품질 지표에서 서버 섹션에서 어떤 지표가 있느냐, 순시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하냐, 프리크와 고저파를 이렇게 해갖고 텍 30에서 나왔죠, 그죠? 자, 뭐, 사이피, 그 다음에 사이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아니죠, 그죠? 사이디, 그죠? 그 영어로 이래갖고,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전력 개통이 배운 거죠? 설명하고,
이렇게 각각의 대책을 또 설명해 또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THD하고 TDD하고 달라요. 그죠? 고도파 함유력, 이거는 수용에 대한, 수용률에 대한 거죠. 그러면 사이피나 사이디, 사파이피, 퍼센테이지, 볼테이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품질, 지표, 평가 지표, 계속 같은 말이죠. 순수히 전환, 더더이 넣어져죠. 깜빡깜빡한데, 아까 플리크 대책이죠. 플리크와 고저파 원인 대책을 설명하라고 몇 년도, 20년 나왔네. 이게 그대로, 24년도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24년도. 그대로. 100%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살짝 바꿨겠지, 뭐. 문제 살짝. 그죠? 요거. 4년 만에 나왔네. 4년 만에 나왔다. 4년 만에 나왔다. 이걸 중요시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할 때, 25년도 같으면 25년도 뭐다?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30년도까지 이 교재가 활용될 수 있겠죠. 31년도, 봅시다. 32년도.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 상하권에서 앞으로 발송배정 기술사가 무려 한 7, 8년간 1, 2, 3, 4, 5, 6, 7, 8년 정도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책에서 기준해갖고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예? 그러면 마이너스 4라 하면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21이죠. 그러면 22죠. 3이죠. 4죠. 5죠. 6이죠. 7이죠. 8이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설명 다 되어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브록이라 이런 통해서 계속 이제 게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27년도까지 다 되겠죠. 뭐, 그죠? 그걸 될 거예요. 그죠? 33년도, 34년도까지 봅시다. 그죠? 29년, 30년. 30년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계속 브록적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미지를 보면 많이 합격이 거의 가능할 거다. 굳이 막, 자료를 찾고 할 것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전기 품질에 관련 블리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순간전압이고, 이거 또 합쳤어요. 그죠? 블루케 곡소, 뭐, 그죠? 이런 거죠. 건축 전기 넣은 거 그대로 또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저파에 대한 얘기죠. 뭐, THD, 중성성 사무고저파, 비선형, 사무고저파, 뭐, 역률 관계, 뭐, 거의 건축 전기 넣었던 거 문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옛날에 넣었던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뒤죽박죽 나왔죠. 그죠? 이렇게. 단순히 고저파 문제는 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문제 안에서 왔다 갔다. 고점 허용치, 역상분이 증명하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문제더라고 보니까. 오저파가 건축 중에 또 그대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변압기, 이거는 뭐 하도 식상한 문제죠, 그죠? 이거 뭐 변압기에 고저파가 어떻게 있냐? K팩트 이것도 식상한 문제죠, 그죠? 그치만 넣더란 말이지 이게. THDF가 뭐냐 하면서, 그죠? 요 똑같은 문제라고 84번. 그다음에 콘덴서, 콘덴서에. 변전에서 잠깐 설명인데 여기도 설명 두 분 아마 그거 했을 겁니다. 이런 거. 그럼 역률 개선에 콘덴서 할 때 콘덴서에서 어떤 고저파 유입수에 미치느냐 같은 내용이죠. 능동형 전기 품질의 보상기에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선로 보호죠. 그죠? 배전 선로 보호에서 COS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배전 선로 COS 설치하죠, COS. 시골 건너가면 단산분기에 C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COS가 주상 변압기에도 있죠, 그죠? 그 다음 소음 맥시를 따라서 배전기에 통해서 고압 차단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정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법. 정전 예방 대책이 뭐냐. 뭐, 까치 때문에 그렇다, 뭐, 까마귀 때문에 그렇다, 말이 많다, 뱀 때문에 그렇다, 진짜 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올라가고, 전주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선로의 아래 상황에서 퓨즈, 뭐 이렇게, 잽차등, 리크로저 관련된 사항이 자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호협조 관련된 사항, 그죠? 협조 방법, 그죠? 요런 게 좀 영어로 되어 있고, 요런 게죠. 한전 교재 통해서 일반 교재는 별로 없어요. 한전에서 이 교육원에 이렇게 중앙교육원 군대 가면 이런 교재 이제 그거 냈을 거라고. 그다음 보호 93번 보호와 관련돼서 이거 리코더에 관련된 내용이죠. 리코더. 그죠?
그 다음에 GIS의 특성, 책임 보증된 GIS가 분명히 가스 절연 부하계획이 안 절여놨죠. 이건 옵니다. 99%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자동화, 내려 많이 냈지만 하나 정도는 하고 가야죠. 그죠? 선로 보호 장치에서 계정기하고 리콜러도 하는데 퓨즈에 대한, 그죠? 그건 이야기. 96번이 나왔고. 그 다음 97번에서는 군에서 뭐 AC에서 VLF 내전압 시험 어떻게 하니까 VLF TD라든지 뭐 그 PD 그 시험 방법 이거 갖고 이제 한전에서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배전원, 배전원 특히 또 뭡니까 전기원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또 교육도 받고 자격증 따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 유도 보호 방식, 그죠? 건축적인 놈들 그대로 나왔죠, 그죠? 큰 이게 모터의 보호 방식에서 자압도 있고 과학 모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자압은 하지 마세요. 자압은 건축 전기 분야니까 그까지 내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안 낸단 말이죠. 그 아이라도 낼 거 많기 때문에 과학 모터 보호, 그죠? 과학 모터 보호. 그 다음에 이제 KC에서 말하는 거죠. 허용 전류, 뭐, 이거는 그냥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발성 배전 기술사가 되면, 이런 배전 계통 운전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에 대한 출연 병행, 그죠? 을 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